자, 이번 시간에는 180쪽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체세포 분열 과정을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체세포 분열 과정을 염색체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염색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염색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염색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포 분열 후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다.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그래서 설명을 하면 원래 이런 세포가 있다고 해봅시다. 원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 이제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세포가 나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였던 세포가 두 개로 나뉘는 것, 이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원래 있던 거를 우리는 모세포라고 합니다. 모세포. 그리고 세포 분열 후에 새로운 세포가 두 개 생기는데 얘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모세포에 염색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포의 염색체 수가 예를 들어서 4개라고 해봅시다. 4개. 그러면 딸세포에도 몇 개가 들어있냐면 4개, 4개. 이런 식으로 염색체의 수의 변화가 없는 것이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 한 번 일어나서 딸세포가 2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막 움직이는데 염색체의 움직임, 행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포 분열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 읽어봅시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둘로 나뉘어지는 과정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체세포 분열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몸에 있는 세포가 둘로 나뉘는 과정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둘째 줄, 체세포 분열을 통해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는 2개의 딸세포가 형성된다. 체세포 분열을 하면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2개의 딸세포가 형성된다. 즉, 딸세포가 2개 만들어지는데 그 유전 정보,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같다, 동일하다. 셋째 줄,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모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 2가닥의 염색 분체가 되고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2개의 딸세포에 전달된다.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포 핵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 복제됩니다. 그래서 이 복제된 유전 물질이 이제 나중에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되고,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할 때 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나뉘어지면서 두 개의 딸 세포에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 세포의 염색체 수와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같다. 왜 같냐면 복제된 것들이 딸 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포와 딸 세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한번 보면 모세포와 딸 세포, 모세포는 분열하기 전의 세포, 그리고 딸세포는 분열이 끝난 직후의 세포. 딸세포는 모세포에 비해 크기가 작지만 일정한 수준의 크기까지 커진다. 모세포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염색체 개수 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또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수 세는 방법. 이 염색체 수 세는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세포 분열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염색체 수 세는 방법. 자, 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세포에 염색체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포가 총 몇 개 있나요? 여기에 세포가 총 몇 개 있냐면 같이 한번 세볼까요? 세포가 총 몇 개 있냐면 1개, 2개, 3개, 4개,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염색체가 몇 개가 있냐면 총 4개가 있습니다. 몇 개? 4개.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염색체 수는 총 4개가 됩니다. 그런데 4개인데 여기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를 보면 상동 염색체가 있습니다. 얘와 얘는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리고 얘와 얘도 상동 염색체. 우리가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는 2n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n은 4. 이렇게 염색체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 이런 염색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염색체 수가 총 몇 개인가 세봅시다.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4개. 총 4개죠. 근데 여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있나요, 없나요? 상동 염색체가 없습니다. 보면은 뭐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죠. 이럴 때는 상동 염색체가 없을 때 n은 4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2n이라고 할 때는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그리고 n이라고 할 때는 없을 때, 이렇게 2n과 n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세포가 있고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몇 개일까요? 몇 개. 염색체 숫자 세면 1개, 2개. 그래서 2개 이렇게 되겠죠. 는 상동 염색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염색체 2개가 서로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죠. 상동 염색체가 있으니까 2에는 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연습해 보면 염색체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염색체가 총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 상동 염색체 있나요? 없나요? 여기 보면 상동 염색체가 없으니까 n은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염색체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세포 분열을 학습하면서 염색체 수 세는 방법 계속 설명하면서 체세포 분열인지 또는 생식세포 분열인지 우리가 염색체 수를 가지고 쉽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될 텐데, 다시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부터 한번 볼까요? 따라서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의 염색체 수와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같다.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의 염색체 수와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같다가 됩니다.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은 그림 4와 같이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세포는 분열하기 전에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등 세포 분열을 준비하고, 분열이 시작되면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을 한다. 크게 2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세포는 분열하기 전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등 세포 분열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열이 시작되면 핵분열이 일어나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분열이 시작되면 우리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되고, 세포 분열하기 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기라고 합니다. 중간, 간기. 자,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 이때는 간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간기. 간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핵막이 뚜렷하다는 말은 핵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핵이 보이죠. 이게 핵막이 뚜렷하기 때문에 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 물질이 복제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2배로 늘어난다. 간기의 특징. 자, 다음 전기. 핵막이 사라진다는 말은 핵이 안 보임. 그리고 2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난다. 자, 간기에서는 염색체가 없었는데 전기에서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기 때는 염색사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염색사가 이제 뭉쳐서 염색체가 되는 것입니다. 뭉친다. 자, 그리고 중기는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배열. 그래서 뭐 중앙에 배열하니까 중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중기는 시간이 짧습니다. 시간이 짧다.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중앙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체 관찰이 쉽다. 염색체 관찰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염색체가 중앙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면 뭐 이렇게 과장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밑부분을 보면 후기는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 분리가 돼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양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리가 됐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기와 세포질 분열. 말기가 되면 염색체가 풀리고, 염색체가 풀린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말이죠, 이게? 염색사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핵막이 나타난다. 핵막이 나타난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핵이 보인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는 말은 세포가 두 개로 나뉜다. 쪼개진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쪼개지죠. 동물세포는 밖에서 안으로 지금 이렇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이 나오면 동물세포 분열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다 끝나면 딸세포가 2개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포 2개 만들어졌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염색체 숫자 세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간기예요. 세포 분열하기 전 간기에는 염색체가 안 보이죠. 왜? 염색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기에서는 염색체 숫자를 셀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기에서 염색체 숫자 세어볼까요? 염색체 숫자 세면 1개, 2개, 3개, 4개. 염색체 숫자 총 몇 개? 4개. 근데 상동 염색체 있나요? 상동 염색체는 얘와 얘가 상동 염색체죠.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땐 앞에 어떻게 한다? 2n. 그래서 2n은 4 이렇게. 자, 여기서도 또 염색체 숫자를 세어 볼까요? 총 몇 개 있죠? 1개, 2개, 3개, 4개. 총 4개 있습니다. 근데 상동 염색체 있나요? 얘하고 상동 염색체고, 얘랑 상동 염색체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있으니까 2에는 4. 그리고 중앙의 배열. 중앙에 배열했으니까 중기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후기에 보면은 이쪽에서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 그리고 상동 염색체 얘하고 상동 염색체죠. 그리고 얘하고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2에는 4.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총 4개.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있어서 2에는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면서 이쪽에 염색체 숫자 세보면 1개, 2개, 3개, 4개. 총 4개. 그리고 이렇게 상동 염색체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있으니까 2에는 4. 자, 밑에도 1개, 2개, 3개, 4개. 총 4개. 그래서 2에는 4. 이렇게 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딸세포 안에는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2에는 4, 2에는 4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원래 처음에도 몇 개? 2에는 4.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색체 숫자만 보고도 무슨 분열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체세포 분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포 분열 후 염색체 수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했죠. 염색체 숫자에 변화가 없다. 자, 다음 페이지.
읽어볼까요? 첫째 줄, 핵분열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할 수 있다. 말기에 이르면 새로운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이 나뉘어진다. 그래서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죠. 세포질 분열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동물세포는 세포질 분열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모세포가 찢어지는 것, 찢어져 두 개로 나뉘는 것, 그것이 바로 세포질 분열입니다. 하나였던 게 찢어져서 두 개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는 거, 이것을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는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물세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설명했죠. 동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요 밑에 그림 보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식물세포는 새로운 두 개의 핵 사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이 나뉘어진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포판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뉘게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체세포 분열하는 장소는 어디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냐면 동물은 몸 전체, 근데 식물은 생장점, 형성층. 생장점은 뿌리 끝에 있죠. 뿌리 끝. 형성층은 줄기에 있는데 쌍떡잎 식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부피 생장하는 곳이에요. 부피 생장. 그래서 나이테가 됩니다. 나이테. 자, 어쨌든 식물에서는 뿌리 끝, 생장점과 그리고 줄기의 형성층에서 체세포 분열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그런 실험을 하면 이 뿌리 끝에서 세포 분열,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뿌리 끝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뿌리 끝을 관찰하는 실험을 합니다. 다음 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볼까요? 체세포 분열 과정 중 핵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순으로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 후기에 두 가닥의 뭐가 분리되어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